반갑습니다. 이제 7월 다 끝나가고 8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파이널인데 8월부터 시작하는 파이널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빠르죠? 작년에도 아마 제가 제일 빨리 시작했을 거고 올해는 더 빨리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파이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하면서 집중을 해요. 근데 파이널은 다음에 할 거야 그러면 아 지금 좀 대충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무게감. 근데 사실 D-100 전후면 이제 파이널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 혹시 모를 나의 약점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 그 과정에서 구평도 한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구평 이후에 파이널이다라는 거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이널 1탄은 박광일의 픽 요래가지고 박광일 곱하기 한수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뭐 한수 모의고사 관련자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의고사 해설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해설지 있잖아. 해설지 보면 다 써있는데 그걸 제가 뭐하러 해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 오늘 사설 모의고사 공부하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사설 모의고사를 봤어. 틀렸어. 해설지를 봤는데 납득이 안 돼. 그럼 그 문제 그냥 버리세요. 왜 시간 끌고 막 그래. 해설은 의미가 없어요. 해설 강의는. 그래서 안 하고 아예 다르게 할 거야.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네가 하기로 한 리얼리스트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는 그냥 혼자 막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궁극의 파이널 뭐 이런 좀 멋있는 느낌. 진짜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출을 공부하자. 이땐 약간 차원이 다른 기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진짜 어려워서 혼자 못 하겠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거, 하지 않은 거. 두 번째 했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다시 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칸트의 동일성의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지만 그따위 걸 수업이라고 했냐? 다시 찍어.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의 지금 요청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봐야 되는 기출. 그리고 여러분이 요 기출만은 좀 해달라 하는 거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 이거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건 궁극의 파이널의 성격을 띠게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모의고사였는데 한 3회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2회였나? 뭐 그 정도 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촬영을 못 하겠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시간의 축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학 17문제 만드는데 한 회분 만드는데 3주 걸려요. 문학 한 회분 만드는데. 근데 문학은 지문이 문제만 만들면 되잖아. 근데 독서는 지문도 쓰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잖아. 불가능. 이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소한 6회에서 8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이거 뭐 3회 만들었다고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전 죽어날 것 같고 하지 말자. 대신에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한 수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솔직히 모의고사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강의나 잘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 자 그럼 일단 한수 모의고사 8회분 진행할 겁니다. 한수 모의고사는 파이널이 시즌1, 시즌2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1이 뭐 7개인가 있고 시즌2가 8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렇게 골랐는데 왜 하필 요거냐? 제가 진짜 짱구를 열심히 흘렸습니다. 10몇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문학 작품을 다루는 또 독서 지문이 이랑 연계된 게 뭐가 있느냐 요렇게 따져서 제가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들어가 있는 지문들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시기예요. 디테일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문제를 만드는 그 사설 모의고사 업체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상 좀 신경 써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시기가 있고 아무래도 쫓겨서 겨우겨우 그냥 찍어 물랑 밀어내듯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짧은 시기지만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요쯤이 제일 좋겠다. 특히 9회, 10회
13회, 14회는 가장 좋은 시기로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13, 14, 아마 10부터 정도도 될 수 있겠는데 이쯤 되면 이제 구모도 반영돼요. 아마 요건 확실히 구모가 반영된 걸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럼 그 뒤에 거는 더 반영됐을 때 더 좋지 않겠냐 이러지만 또 안 한 이유가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거보단 얘가 더 좋을 거예요. 앞에 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만드는 대신에 선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 자,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촬영. 자, 요 안 먹기 위해서 예정일입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제가 몸살 나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제가 뭐 힘들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자, 제가 약속을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마 업로드는 촬영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쯤, 늦어도 다다음 날에는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 보는 거는 시험을 보고 자기 혼자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듣자마자 시험 보자마자 강의 듣는 건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충분히 해. 그러니까 하루는 시험을 보시고 그날 분석을 하고 다음 날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날 시험 보고 분석을 좀 해보고 일단 나는 여기까지야. 더는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내일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서 들으시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좀 잘 들릴 겁니다. 이거 하면서 막 의문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품은 그 의문이 좋은 의문이라면 제가 강의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꼭 의문을 품고 강의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야 된다. 시험은 80분 동안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보십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선택 과목까지는 막 강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강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럴 시간에 공통을 더 하는 게 낫겠다. 공통을 더 치밀하게 분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강의는 공통만 진행합니다. 공통만. 그리고 혹시 문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질문 이상해서 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수에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말라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다 설명드릴게요. 아시죠? 자, 질문은 강의에 한해서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에 해라. 어차피 돈은 여기서 다 번다. 질문도 저기서 답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죠. 왜 네가 안 만들고 뭐 사설업체가 만든 걸 쓰느냐. 근데 솔직히 뭐 저는 뭐 공설이에요. 저도 사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설은 좀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수, 뭐 상, 뭐 요런 좀 약간 메이저급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가 돼야 티어 1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 세 시험지는 뭐가 유독 좋다. 이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장단점이 분명한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개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 장단점이 뭐냐고 말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그건 제 주관이니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강사 모의고사의 한계와 요런 메이저급의 한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극복 못 합니다. 저보고 너 강의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모의고사만 만들어. 미친 듯이 한번 해봐. 라고 해도 못 만듭니다. 못해요.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구진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요. 자금력도 엄청나야 되고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빵빵해야 돼. 못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거 해.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제 생각엔 뭐든 좋으니까 2개 정도 해주시면 더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모의고사도 약간 다 급이 달라. 이게 메이저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급이 있고 차마 말도 못할 급들도 있어요. 솔직히.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현장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시작할 때 6등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6모 때 비록 쉬워서 좀 아쉽긴 하지만 2등급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상담하러 오는데 이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래? 그랬더니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많이 힘들다.
아, 내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니 6으로 시작해서 6모 때 이 정도 나왔으면 너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아. 좀 신념을 갖고 해. 그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상태가 됐나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가 소속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진짜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이름을 물어봤어요. 뭐냐? 알려주더라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 모의고사 타이틀이 있고 엄청 유명한 회사의 이름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만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사설이잖아.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야, 근데 너는 그럼 넌 사설 왜 하냐? 평가만 하다 끝내지.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죠. 이거 기대도 하지 마. 평가원도 오류를 내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완벽하지 않은 거의 숫자가 막 10문제, 15문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급이 떨어지는 거지. 어쩌다 한두 문제 외워야지. 완벽한 건 기대도 하지 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배울 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배워가시면 돼요. 이걸 수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 사설 보고 답에 막 시비 걸어. 막 혼자 막 어우, 3번이 왜 답이야? 해설지도 엉망이야. 막 이거 감정과 시간의 낭비다. 아, 왜 그런데 감정을 써? 김정이 아니라 감정? 왜 그런데 시간 써?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딱 8회만 할 거니까. 자, 혼자 하는 사설 모의고사도 있을 건데 일단 철저하게 시간 관리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8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낯선 것도 좀 대비해야죠. 낯선 게 나왔을 때 내가 독해를 어떻게 할 거냐. 독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 보면 이가 알아서 학습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작품이 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 그러면서 내가 사설을 보면 공부를 왠지 한 것 같은 편안함이 들죠. 여기에 근데 너무 빠져들면 안 돼. 자, 그럼 혼자 이렇게 사설을 보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 향상이 되느냐? 그 길도 선명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은 걸 무슨 수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사설 보면서 실력의 엄청난 향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설을 봤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됐다? 그럼 차라리 N를 하지. 더 문제가 많은데. 아예 N는 문제가 좀 별로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 사설 모의고사 올해 N제야. 그 N제용 문제를 누가 따로 만드나. 예전에 썼던 사설을 다시 재가공해서 쓰는 게 N제야. 그 해엔 이게 사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수준은 비슷해. 그냥 올해 거냐 아니냐. 뭐 갑자기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작년에는 못 만들다가 올해 뭐 기가 막히게 만들겠어요? 뭐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 근데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도 실력이라면 실력 향상되는 거죠. 이런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 향상입니다. 이들을 많이 본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 향상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본질적인 독해력,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사설 모의고사 본다고 기른다? 고난도 문제 해결법을 사설 모의고사 푼다고 길러진다? 아니에요. 잘하는 애인데 좀 불안해.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이건 강력한 거예요. 그냥 9월달, 10월달 되면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 한 2개 정도 푸는 거야, 매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걔는 수능을 편안하게 보겠지. 그런 거예요. 아직 올릴 게 많아. 점수가 많이 남아있어. 등급도 남아있어, 심지어.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로 실력 향상을 하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래도 이런 건 해야 되니까 하고, 실력 향상 공부는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 중간 이하야. 그러니까 완벽한 고정 1등급이 아니야. 3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고 이번은 또 1등급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마지막에 사설만 보면 결과가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설을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 그 형은 원래 그걸 잘하던 형일 거예요. 그럼 넌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봐.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어요. 사설에도. 좋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임에도 좋은 문제가 있는 반면 사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쉬운 문제도 있어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문제는 일단 이게 왜 좋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 평가원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가원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걸 알면 어떻게 공략할지도 나오는 거죠. 거의 기출 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문제는 이게 왜 좋은 문제인지 공부해야 되고 연결 지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까지 공부하셔야죠. 이게 우리 공부의 한 축일 거고요. 자, 그러면 아쉬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아쉬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 문제 오류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류인지. 평가원의 기출에서 반복되던 그 논리들과 비교해서 얘가 어느 부분에서 좀 오버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용어를 잘못 썼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문을 과잉되게 끌고 들어왔는지, 혼자 상상을 했는지, 이 상상은 저 상상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 아쉽냐? 그럼 봐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식이 됐을 때 평가원스러울까? 라면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봐봐. 좋은 문제 갖고 공부하는 거고 안 좋은 아쉬운 문제 갖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설을 봤는데 한 수 봤는데 좋은 문제인데 내가 틀린 거야.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공부해야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학습해야지. 근데 내가 틀렸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대. 아, 오류는 좀 그렇고 좀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대. 아, 내가 그래서 시험 볼 때 순간 이게 헷갈렸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구나 하면서 배울 게 생기지.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해설하는 건 의미가 없다.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요.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혼자 막 설명하고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왜 틀렸어? 무슨 의미예요? 좀 더 평가원스럽게 가자.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미 기출을 좀 한 학생들은 자기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출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했던 기출을 좀 채우는 느낌? 그리고 남은 기간 기출 공부할 때 아, 저런 걸 내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사설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 다 했나? 뭐 어쨌든 필요하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개 중에 하필이면 당신은 왜 한수를 선택했냐? 뭐 사실 이유야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뭐 그런저런 이유도 있고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상상이나 이건 어쨌든 이쪽에서 허락을 해줘야 제가 아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수를 선택한 이유는 세 시험 중에 딱 중간에 있어. 딱 중간. 모든 면에서 딱 중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중용이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니죠. 어쨌든 딱 중간이야. 그래서 강의해서 학생들한테 도움 주는 용어로는 사실 제일 좋아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얘를 중심에 놓고 하나 더 또는 하나 더. 저랑 공부할 거면 빼고 2개 하셔도 돼요. 다 좋다니까. 다른 거 하느니 여기서 끝내. 제발.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얘를 선택한 건 첫째, 중간 정도에서 모나지 않다. 그리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평가원 관련해서 공부하기에 딱 좋다. 느낌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이후에 제가 할 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잠깐만, 이거 해야죠, 이제. 이거는 아마 느낌에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사이에 구주연마가 들어가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올해 구주연마는 9주 내내 문학만 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문학만 갖고 9주를 때울 건지, OT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박강의를 휙,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좀 더 이제 준비 많이 해서,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